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코드의 원격 세션을 다뤄볼 거예요. 클로드 코드 온 더 웹이라고 대안은 내가 이끌 때 실행만 클라우드에서 되는 방식이에요. 클라우드 VM의 성질과 준비 방법, 원격 세션 전용 훅, 그리고 환경 변수 관리까지 차례로 살펴볼 거예요. 클로드 코드 온 더 웹 주소는 클로드 AI 코드예요. 세션이 엔서로픽이 관리하는 클라우드 VM 위에서 돌아요. 브라우저를 닫아두고 계속 돌고 모바일 앱에서 지켜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리서치 프리뷰 단계라서 프로, 맥스, 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플랜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VM 컴퓨트 요금은 따로 없고 계정의 레이트 리밋을 나눠 사용하는 구조예요. 먼저 클로드를 실행하는 방식 4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표가 복잡해 보여도 판단 기준은 2개뿐이에요. 코드가 어디서 도는가, 그리고 내 로컬 설정이 적용되는가예요. 온 더 웹은 코드가 클라우드 VM에서 돌고 로컬 설정은 사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저장소에 있는 설정만 사용해요. 터미널과 데스크탑 앱은 내 머신에서 돌고 설정도 그대로 사용해요. 접속이 끊겨도 계속 도는 건 웹의 특징이고, 리모트 컨트롤은 이어서 설명할 거예요. 헷갈리기 쉬운 것부터 정리할게요. 리모트 컨트롤은 방향이 정반대예요. 세션은 내 머신에서 돌고 클로드 AI나 폰은 그 로컬 세션을 들여다보는 창일 뿐이에요. 공식 문서 표현대로 아무것도 클라우드로 옮겨오지 않아요. 이번 시간 배우는 클로드 온 더 웹은 코드 자체가 클라우드 VM에서 도는 쪽이에요. 공식 문서가 꼽는 클라우드 쪽에 적합한 작업들이 다음과 같아요. 먼저 병렬 작업이에요. 세션마다 브랜치를 알아서 분리하니까 워크트리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매 세션 새로 클론하기 때문에 로컬에 체크아웃이 없는 저장소라도 괜찮아요. 자주 조종할 필요 없는 잘 정의된 작업도 어울려요. 맡겨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결과만 리뷰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은 코드 질문과 탐색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로컬 설정이나 도구, 환경이 필요한 일은 로컬이나 리모트 컨트롤이 적절해요. 권한 모드는 로컬보다 종류가 적어요. 웹 세션은 offset edit가 기본이고 플랜, 오토까지 3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확인해서 승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뉴얼과 바이패스는 없어요. 지난 시간에 CI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권한을 사전에 선언했는데, 여기서는 물어보면 웹에서 답할 수는 있지만 기본 설계가 자율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작업을 요청하면 다음 4단계가 동작해요. 먼저 저장소가 VM에 클론되고 설정이 뒀다면 셋업 스크립트가 실행돼요. 다음으로 환경에 정해둔 접근 레벨대로 네트워크가 구성돼요. 그 다음이 작업이에요. 지켜보면서 조정해도 되고 다른 작업을 하고 와도 돼요. 마지막으로 브랜치를 GitHub에 푸시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푸시해도 세션은 닫히지 않아요. 따라서 디프 리뷰, PR 생성, 추가 수정이 전부 같은 대화 안에서 이어져요. GitHub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는 웹 온보딩에서 클로드 GitHub 앱을 승인하는 방법이에요. 브라우저로 시작하거나 오토픽스를 원하는 팀에 적합해요. 다른 하나는 웹 셋업 명령이에요. 로컬 GitHub CLI의 토큰을 클로드 계정에 동기해줘요. 쉘이 아니라 클로드 코드 CLI 안에서 실행하고 클로드 AI 구독 인증이 필요해요. 클라우드 환경이 하나도 없으면 트러스티드 네트워크의 기본 환경까지 만들어줘요. 다음은 접근 범위에 대한 주의사항이에요. 클라우드 세션은 연결된 GitHub 계정이 볼 수 있는 모든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어요. 앱을 특정 저장소에만 설치했다고 접근이 거기로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앱 설치는 오토픽스용 웹 훅을 켜는 일이지 접근 제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한하려면 GitHub 쪽에서 계정의 권한 자체를 줄여야 해요. 참고로 제로 데이터 리텐션을 켠 조직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조직에 IP allow 리스트가 있으면 세션이 전부 인증 오류로 실패해요. 중요한 건 각 세션은 새 VM의 저장소를 새로 클론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장소에 커밋된 것은 전부 사용할 수 있고, 로컬에만 설치하거나 설정한 것은 세션에 없어요. 즉, 저장소에 커밋된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저장소에 cloud.md, .cloud 폴더의 훅과 룰스, 스킬스, 그리고 mcp.json은 클론의 일부니까 전부 있어요. 저장소 설정에 선언한 플러그인도 세션 시작 때 설치되고, 조직의 서버 매니지드 설정은 엔트로픽 서버에서 따로 받아요. 반대로 홈 디렉토리, .cloud 아래에
클로드.md와 스킬, 에이전트는 로컬에만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없어요. 클로드 MCP add로 넣은 MCP 서버도 로컬 설정이라서 없어요. MCP JSON의 선언해야 따라와요. 정적 API 토큰이나 AWS SSO 같은 인터랙티브 인증도 안 돼요. 지난 시간 배운 베어 옵션을 다시 살펴보면 베어는 로컬에 컨텍스트를 불러오지 않아요. 클라우드 세션에서는 저장소 밖 컨텍스트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팀과 공유할 설정은 저장소의 .cloud 폴더에 커밋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안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전용 시크릿 스토어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넣은 환경 변수와 셋업 스크립트는 그 환경을 편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부 노출돼요. 따라서 키를 환경에 추가할 때 누가 키를 보게 될지 정확히 파악하고 넣어야 돼요. 사양은 다음과 같아요. vCPU 4개에 16기가 램, 30기가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이 이상의 스펙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모트 컨트롤로 로컬 하드웨어를 돌려야 돼요. 파이썬, 노드, 루비, 자바, 고, 러스트까지 미리 설치되어 있고 도커에 포스트그레스QL, 레디스도 있어요. 단 데이터베이스는 설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직접 실행해 줘야 돼요. 정확한 버전이 궁금하면 세션에 체크 툴스를 실행하면 돼요. 이 명령어는 클라우드 세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안에 GitHub CLI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내장 GitHub 도구가 있어서 이슈 읽기, PR 목록, 디프, 커멘트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도구들은 GitHub 프록시로 인증하기 때문에 내 토큰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어요. GitHub 릴리즈처럼 내장 도구 밖에 명령이 필요할 때만 셋업 스크립트에서 apt로 설치하고 환경 변수 gh 토큰을 반환해요. GitHub CLI가 자동 인식하기 때문에 별도로 GitHub CLI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프로젝트의 준비 과정은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클라우드엔 없는데 내 노트북에 있는 것, 예를 들어 언어 런타임이나 CLI 도구 같은 건 셋업 스크립트로 설치해요. 반면 어디서나 필요한 프로젝트 셋업, npm 인스톨 같은 건 세션 스타트 훅으로 실행해요. 즉 클라우드 전용 도구는 환경에 넣고 어디서나 필요한 셋업은 저장소에 넣는 거예요. 클라우드 환경 하나에 다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접근 레벨, 환경 변수, 그리고 셋업 스크립트예요. 관리는 웹 UI에서 해요. 터미널의 리모트 env는 CLI에서 시작하는 클라우드 세션이 사용할 기본 환경을 고르는 역할만 해요. 추가, 편집, 보관은 전부 웹에서 해요. 다음은 셋업 스크립트의 규칙이에요. 셋업 스크립트는 새 세션이 시작될 때 클로드 코드가 화면에 뜨기 전에 실행되는 배시 스크립트인데 우분투 24.04에서 루트로 실행되기 때문에 apt 인스톨이 별도 승인 과정 없이 즉시 실행돼요. 첫째, 0이 아닌 코드로 끝나면 세션이 아예 안 떠요. 실패해도 되는 명령 뒤에는 war true를 붙이고 디버깅은 첫 줄에 set x를 하면 돼요. 둘째, 최대 5분까지 동작해요. 따라서 독립적인 설치는 병렬로 돌리고 더 오래 걸리는 큰 다운로드는 훅에 백그라운드로 넘겨서 실행해야 돼요. 셋째, 결과가 캐싱돼요. 이건 이어서 설명할게요. 캐싱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첫 세션에서 스크립트가 돌고 나면 엔트로픽이 파일 시스템 스냅샷을 생성해요. 이후 세션은 스크립트를 건너뛰고 이 스냅샷에서 바로 시작해요.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빌드 돼요. 스크립트를 고쳤을 때, 허용 네트워크 호스트를 바꿨을 때, 캐시가 만료됐을 때예요. 만료는 대략 7일 정도 후에 돼요. 세션 리즘은 절대 재실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캐시는 파일만 남아요. 서비스나 컨테이너 같은 프로세스는 매 세션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앞에서 본 셋업 스크립트와 세션 스타트 훅을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셋업 스크립트는 클라우드 환경에 붙고 웹 UI에서 설정해요. 클라우드 코드 실행 전에 캐시가 없을 때만 동작해요. 세션 스타트 훅은 저장소에 붙고 .cloud settings JSON에 설정해요. 클라우드 코드 실행 후에 리즘을 포함해서 매 세션마다 동작해요. 적용 범위도 달라요. 스크립트는 클라우드 환경 전용, 훅은 로컬과 클라우드 양쪽에서 동작해요. 참고로 로컬 홈 디렉토리 설정의 훅은 클라우드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훅은 오로지 저장소와 서버 매니지드 설정 쪽 훅만 해당돼요. 훅 예제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저장소에 .cloud settings JSON에 세션 스타트 훅을 등록해요. 매처는 스타트업 리즘이라서 세션이 처음 뜰 때와 리즘 시에 동작해요. 커맨드에는 클라우드 프로젝트 dir 변수 아래에
install packages 스크립트를 지정했어요. 경로 앞에 이 변수를 붙이면 어디서 실행되든 프로젝트 루트 기준으로 스크립트를 찾아서 실행해요. 스크립트 내용을 살펴볼게요. 파일을 만들고 chmod 플러스 x로 실행 권한을 줘요. 여기서 첫 부분이 게이트예요. 클로드 코드 리모트가 true가 아니면 바로 종료해요. 그 아래에서 npm install과 pip install로 의존성을 설치해요. 클로드 코드 리모트 변수는 원격 웹 환경에서 true로 설정되고 로컬 CLI에서는 아예 설정되지 않아요. 값이 false인 게 아니라 변수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SSH로 들어간 원격 서버는 이 변수 기준으로 그냥 로컬로 인식돼요. 지리적인 원격이 아니라 정확히 클로드 코드 온 더 웹의 클라우드 세션을 가리키는 변수예요. 그럼 클로드 코드 리모트 게이트는 왜 필요할까요? 클라우드 환경엔 4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혹은 로컬과 클라우드에서 똑같이 실행돼요. 그래서 로컬에서만 건너뛰도록 이 게이트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둘째,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네트워크 접근 권한이 none, 즉 네트워크 접근이 아예 차단되면 필요한 패키지 설치가 아예 실패해요. 만약 네트워크 접근 권한이 기본값인 trusted면 npm, pip 같은 주요 레지스트리를 지원해요. 셋째, 프록시 호환성이에요. 모든 외부 트래픽은 보안 프록시를 거치는데 특히 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호환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넷째, 시작 속도예요. 캐싱이 없어서 세션마다 다시 실행되니까 이미 설치됐는지 먼저 확인해서 속도를 지키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환경 변수에 대해 살펴볼게요. 원격 세션의 환경 변수는 출처가 셋이라서 레이어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헷갈리지 않아요. 첫 번째 레이어는 환경 설정에 넣는 변수예요. 세션 밖에서 정하고 그 환경이 모든 세션에 공통 적용돼요. 두 번째 레이어는 후기 세션 안에서 씹는 변수예요. 클로드 env 파일이 이에 해당돼요. 세 번째 레이어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신호예요. 내가 넣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변수들이에요. 첫 번째 레이어를 살펴볼게요. 웹 UI의 환경 설정을 .env 형식으로 적어요. 한 줄에 키, 밸류 하나씩 입력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값을 다운표로 감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운표도 값의 일부로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값들은 환경 편집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노출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레이어는 세션 스타트 후기예요. 후기에서 클로드 env 파일에 익스포트 문을 추가해 두면 그 다음부터 실행되는 모든 배시 명령에 이 값이 그대로 적용돼요. 예제 코드는 패스에 노드 모듈스 .bin을 추가해주는 코드예요. MVM 버전처럼 직접 명령을 실행해봐야 알 수 있는 값은 이 레이어에서 처리하면 돼요. 세 번째 레이어는 시스템이 알아서 주는 신호예요. 클로드 코드 리모트는 앞에서 본 원격 게이트 값이에요. 클로드 코드 리모트 세션 ID는 세션 자신의 ID예요. 결과물에 추적 링크를 넣을 때 사용해요. 클로드 프로젝트 DIR은 앞에서 훅 스크립트 경로를 잡을 때 기준점으로 사용했었던 프로젝트 루트의 경로예요. 클라우드 세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클라우드에서 만든 커밋에는 클로드 세션이라는 git 트레일러가 자동으로 붙어요. PR 본문에도 세션 주소가 함께 들어가요. 앞에서 배웠던 core authored by가 있었다면 이건 어떤 세션이 만들었는지를 남기는 거예요. 리뷰어가 그 링크를 눌러 실제로 작업한 세션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끄고 싶으면 attribution 설정에서 세션 URL을 false로 두면 돼요. 이제 네트워크 설정을 살펴볼게요. 기본은 잠겨 있어요. none은 아무것도 못 나가고 기본값인 trusted는 allow 리스트에 있는 도메인만 허용해요. npm, pip 같은 패키지 저장소부터 docker hub, 주요 클라우드 도메인까지 포함돼서 꽤 넓어요. 풀은 전부 열리고 커스텀은 내가 직접 허용 목록을 정해요. 사내 API처럼 목록이 없는 도메인이 필요하면 커스텀에 추가하면 되고 별표로 시작하는 와일드카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별도로 동작하는 통로들도 살펴볼게요. 먼저 GitHub 프록시예요. 모든 Git 작업은 네트워크 레벨과 상관없이 이 프록시를 거쳐요. 샌드박스 안에는 범위가 제한된 임시 자격증명만 있고 프록시가 이걸 진짜 토큰으로 바꿔줘요. 진짜 토큰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어요. Git 푸시는 지금 작업 중인 브랜치로만 제한돼요. 두 번째 통로는 보안 프록시예요. Git을 제외한 모든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여기를 지나면서 요청 필터링과 레이트 리미팅, DNS 검사 기록을 거쳐요. 아까 말한 번 비호환도 이 프록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MCP 커넥터 트래픽은 엔트로픽 서버를 거치기 때문에 따로 allow 리스트에 넣지 않아도 동작해요.
하지만 네트워크를 none으로 잠가도 엔트로피 API와의 통신은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VM 밖으로 나갈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왕복 이야기예요. 터미널에서 클라우드로 보낼 땐 클라우드에 할 일을 적어요. 그러면 새 클라우드 세션이 생기는데 지금 브랜치 기준으로 GitHub 리모트를 클로드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제일 흔한 실수가 나와요. VM은 GitHub에서 클론하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만 있는 커밋 안 된 파일들은 가져오지 않아요. 당연히 로컬에만 있는 커밋은 먼저 푸시해야 클라우드에서 볼 수 있어요. 참고로 리모트는 예전 이름이고 리모트 컨트롤은 완전히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공식 문서가 권장하는 방법은 계획을 로컬에서 실행을 원격에서 하는 거예요. 먼저 플랜 모드로 로컬에서 계획을 함께 다듬고 저장소에 커밋해서 푸시해요. 그 다음 클라우드로 작성한 계획 문서를 실행하라고 보내면 돼요. 전략은 내 손에서 만들고 실행은 클라우드에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계획 자체를 클라우드에서 만들고 브라우저에서 리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울트라 플랜이에요. 클라우드를 여러 번 실행하면 각각 독립된 세션으로 병렬 진행되고 진행 상황은 태스크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GitHub에 연결 안 된 저장소도 보낼 수 있어요. 이때 로컬 저장소를 번들로 묶어서 올려요. 브랜치 히스토리 전체와 아직 커밋 안 된 변경 사항까지 포함돼요. GitHub이 연결돼 있어도 번들로 강제하고 싶으면 CCR Pulse 번들 값을 1로 설정하면 돼요. 제한도 몇 가지 있어요. 커밋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고 100MB가 넘으면 현재 브랜치만 압축해서 보내요. Untracked 파일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git add를 해서 추가해 놔야 해요. 또한 GitHub 인증이 없으면 결과를 원격에 푸시하지는 못해요. 반대 방향은 텔레포트예요. 불러오는 방법이 4가지 있어요. 클로드 텔레포트를 실행하면 목록에서 고를 수 있고 세션 아이디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세션 안에서는 텔레포트나 TP, 태스크스 목록에서는 T, 그리고 웹 UI에서는 오픈인 CLI 버튼으로 명령어를 복사할 수 있어요. 텔레포트는 3가지 일을 해요. 저장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세션의 브랜치를 패치해서 체크아웃하고 대화 이력 전체를 터미널로 가져와요. 리즘과는 달라요. 리즘은 이 컴퓨터의 로컬 이력만 확인하고 클라우드 세션을 확인할 수 없어요. 클라우드 세션을 가져오는 건 텔레포트예요. 필요한 조건이 4가지 있어요. 작업 트리가 깨끗해야 하고 미 커밋 변경이 있으면 스테이시를 실행할지 물어봐요. 같은 저장소를 체크아웃한 상태여야 하고 포크는 안 돼요. 세션의 브랜치가 원격에 푸시되어 있어야 하고 같은 클로드 AI 계정이어야 돼요. 그리고 구독 인증이 필요해요. API 키나 베드락 인증으로는 안 되고 슬러시 로그인 명령으로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컴팩트와 컨텍스트 명령어는 되는데 클리어 명령어는 없어요. 새로 시작하려면 사이드바에서 새 세션을 만들어야 돼요. 모델이나 에포트 같은 명령은 모델, 소넷처럼 인자를 붙여서 사용해요. 컨텍스트가 차면 자동으로 컴팩트가 되고 클로드 오토 컴팩트 PCT 오버라이드 값으로 그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어요. 서브 에이전트는 로컬과 똑같이 동작하고 저장소의 에이전트 폴더도 자동으로 인식해요. 다음으로 리뷰 루프를 살펴볼게요. 세션의 디프 표시를 열면 디프 화면이 뜨고 원하는 줄에 인라인 코멘트를 남길 수 있어요. 코멘트는 큐에 쌓였다가 다음 메시지와 함께 한 번에 전달돼요. 다 됐으면 create PR로 정식이든 드래프트든 PR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소에 프롬프트와 리파지토리스 값을 붙이면 프롬프트와 저장소가 미리 채워진 채로 열려요. 특히 이슈 트래커에 클로드에게 물어보기 버튼을 붙일 때 사용하면 좋아요. 팀과 엔터프라이즈는 프라이빗이나 팀 단위로 공유하고 저장소 접근 검증이 기본으로 켜져 있어요. 맥스와 프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인데 검증이 기본으로 꺼져 있어요. 세션에는 비공개 저장소 코드가 들어있을 수 있으니 공유 전에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탭을 닫아도 세션은 계속 돌아가고 만약 오랫동안 비활성 상태이면 개발 환경이 사라지는데 다시 열면 세션 이력이 복원된 새 개발 환경이 생성돼요. 비용도 앞에서 배웠던 CI와는 달라서 러너 시간이나 VM 가금은 없고 계정의 레이트 리밋이 곧 사용량이에요. 만약 병렬로 돌리면 그만큼 나눠 쓰게 돼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관련해서 오토픽스 PR에 대해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CI는 실패를 알리기만 했다면 클라우드 세션은 그 실패한 문제를 고쳐요. PR에서 오토픽스를 켜면 클로드가 그 PR의 GitHub 이벤트를 지켜봐요. CI가 실패하거나 리뷰 코멘트가 달리면 바로 살펴보고 확인해요.
그 다음은 세 갈래로 나눠서 동작해요. 수정이 명확하면 고쳐서 푸시하고 설명해요. 애매하거나 구조적인 문제면 먼저 물어봐요. 중복이거나 조치가 필요 없으면 기록만 남겨요. 오토픽스를 켜는 방법은 네 가지예요. 웹 세션 CI 상태바의 토글을 클릭하거나 또는 PR 브랜치에서 오토픽스 PR을 실행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지시를 하면 돼요. 아니면 세션에 PR 주소를 붙여넣고 지시하면 돼요. 오토픽스 PR은 GitHub CLI로 PR을 찾아서 세션 생성과 토글을 한 번에 해줘요. 켜고 끄는 단위는 PR 하나씩이고 GitHub 앱이 설치가 꼭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머지 충돌이 나면 GitHub이 웹훅을 안 보내서 자동으로 대응하지 못해요. 이럴 땐 세션을 열어서 직접 리베이스를 시키면 돼요.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리뷰 스레드에 달리는 답글은 내 GitHub 계정 이름으로 올라가요. 클로드 코드 라벨이 붙긴 하지만 내 이름이 표시되는 거예요. 둘째, 기존의 이슈 커멘트 이벤트로 움직이는 자동화가 있는 저장소는 조심해야 해요. 아틀란티스나 테라폼 클라우드 같은 도구가 클로드의 답글에 반응해서 실행돼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토픽스를 켜기 전에 저장소에 커멘트로 작동하는 자동화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주세요.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해 봤어요. 커밋을 푸시 안 하고 클라우드를 실행하지 마세요. VM은 GitHub에서 클론하기 때문이에요. 홈 디렉토리 .cloud의 스킬과 훅이 클라우드에도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저장소의 .cloud로 옮겨서 커밋해야 돼요. 클로드 MCP 애드로 넣은 서버가 안 보이는 것은 로컬 설정이기 때문이에요. 저장소 안에 MCP JSON에 선언해 주세요. 환경 변수에 시크릿을 넣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편집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노출돼요. 값을 다운표로 감싸는 것도 실수예요. 다운표까지 값으로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레이어를 뒤집는 실수도 있어요. 셋업 스크립트에 npm 인스톨을 훅에 큰 툴체인 설치를 넣었다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설치 후기에 게이트를 안 걸면 안 돼요. 로컬에서도 매번 npm 인스톨이 실행될 수 있어요. 셋업 스크립트가 5분을 넘기거나 0이 아닌 코드로 끝난다면 세션이 아예 뜨질 않아요. 병렬로 나누거나 또는 큰 다운로드는 훅으로 넘기는 게 좋아요. 클라우드에도 GitHub CLI 명령이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내장 GitHub 도구로 되는지 확인하세요. 텔레포트가 안 되면 버그부터 의심하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구독 인증, 깨끗한 트리, 같은 저장소, 푸시된 브랜치, 같은 계정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앱을 설치한 저장소만 접근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PR 커멘트로 인프라가 배포되는 저장소에 오토픽스를 켜는 것도 위험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